네, 38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그냥 단순한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요,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직선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잠깐만 조건제시법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설명 하나만 할게요. A라는 집합이 하나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요, x, y를 원소로 가진대요. 근데 x, y라는 원소는요, 이걸 만족한대요. 둘이 더한 결과가 2다를 만족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x하고 x, y가 a의 원소예요. 맞죠? 근데 a의 원소는 결국 순서쌍이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점이 a의 원소야. 맞죠? 다시 한번 x, y라는 게 원소란 얘기잖아. 그 바 앞이, 그죠? 바 앞에 있는 게 a의 원소예요. 근데 그 원소의 형태가 x, y라는 괄호로 묶였다라는 말은 순서쌍이죠. 좌표 평면에 점을 뜻하는 거예요. 되겠죠? 좌표 평면상에서 점이 a의 원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 x, y는요, 뭘 만족하고 있어요? 합이 2를 꼭 만족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요, 살포시만 바꿔볼까요? x만 이항해볼까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x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 y축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결국 어떤 직선을 뜻한다고요? 마이너스 1 기울기예요. y절편이 2고요. 그럼 y절편 2에서 길게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와.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직선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있죠.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거죠. 즉 얘를 만족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얘가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표현하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결국 A는 정리하면 이런 거야. 결국 A라는 직선은요, A라는 건 점의 모임이죠. 직선 맞죠? A라는 직선은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대요 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이러면 되네. A라는 직선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 이항에서요. A라는 직선은 이런 형태다 라는 걸 간단히 표현해도 되는 거 맞죠?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직선, 이제 문제를 넘어가세요. A라는 직선이 다음처럼 생겼고요. 그죠? B라는 직선은 이것처럼 생겼대요. 근데 한 가지만 더. A 교집합 B의 N은 원소의 개수죠.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공통부분이죠. 맞아요? 즉, 두 직선에서의 공통부분은 뭐예요? 교점이에요. 맞죠? A라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지나갔어요. 이게 A라는 직선이야. 그럼 요 밑에 있는 B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교차할 때는 교점은 1개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나요? 안 해요. 그럼 교차하면 안 돼요. 그죠? 맞죠? 그 다음 또 뭐 더 있어요? 평행하는 것도 있죠. A하고 B가. A하고 B는 평행하다는 말은 교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는 0개.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2 이상이라고 얘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직선, A라는 직선하고 B라는 직선이 뭐 하는 경우요? 일치하는 경우는요, 교점이 전부 다야. 직선 전체다가 교점이죠. 봐봐. 그러니까 선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맞죠? 직선상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근데 그 두 직선이 똑같은 선이야. 그쵸? 두 직선이 일치한대요. 교점이 모든 직선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즉, 여기 존재하는 모든 점의 좌표가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일치밖에 없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알겠죠? 교점의 개수는 이런 뜻이야. 없거나, 교점의 개수는요, 두 직선에서 교점의 개수는요, 없거나 하나거나 무수히 많거나예요. 맞죠? 없거나 하나거나 무수히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2개 이상이 되려는 말은 무수히 많은 거 찾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는 A와 B가 뭐한다? 일치한다라는 걸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고 돌려준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해석됐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의 b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찾아볼게요. x의 개수 b 2분의 2-m 정리합시다. 2분의 2-m x 개수의 b랑 y 개수의 b는 뭐예요? 는
마이너스 풀어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맞죠? 분의 2랑 같아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상수 개수의 비 3분의 6이 맞죠? 3분의 6이랑 간단히 하자. 얼마요? 1분의 2로 되겠죠?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됐어. 우리 얘네들이 똑같다고 했잖아. 그죠?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똑같다고 했잖아. 두 분수가 같으면요 대각선의 곱이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는 거야. 자,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2-m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은요 똑같대. 얘네들이 곱 얼마요? 4랑요. 되셨나요? 그럼 얘 전개하면요 분배해볼까? 뭐 나와요? m제곱에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m 아니 플러스 m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m 나왔고요. 상수는요 마이너스 2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은요 아무튼 이렇게 돼. 그럼 여기는 얼마인데 마3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대수 쓸게요. m은 3하고 마이너스 2. 얘들 이게 지금 파란색이 이쁜 거 이거 그냥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랑 똑같다.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서 m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되셨나요? 그럼 둘 다 답인가요? 확인해 봐야 돼. 다시 한번 둘 다 답인가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m에다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m에다 3을 집어넣어 보세요.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1. 얘랑 같아요? 안 같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래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분의 4. 1분의 2랑 어때요? 같아요. 아,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되셨죠?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되겠죠? 둘 다 답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늘 둘 다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9번은요 이건 이제 풀이가 거의 똑같아서 그대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간단히 설명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힌트만 조금씩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39번 보시면요 요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봐. 여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요 교점이 즉 공통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공통부분이 없다라는 말은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두 직선이 뭐 한다? 평행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40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하고 B가 어떻다고 했어요? 같은 집합이래요. 같은 집합이라면 두 직선이 뭐 해야 돼요? 일치. 그죠? 아유, 쉽잖아. 일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죠? X계수 B, Y계수 B, 상수의 B가 다 똑같아야 돼. 넘어갑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 일단 아무튼 A하고 B하고 C는 A하고 B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A하고 B는 둘 다 직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얘는 표준형으로 얘는 일반형꼴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이해해야 돼. C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를 원소로 가지는 게 C라는 집합이야. 그죠? 근데 이 원소는 뭘 만족하죠? 1하고 마이너스 4를 만족한대요. 즉 C는 해가 몇 개밖에 없어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1, 마이너스 4 맞죠? 자, C라는 집합은 원소가 하나예요. 1, 마이너스 4라는 원소가 딱 한 개 있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집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럼 둘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A, B는 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병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요. A, C하고 교집합이 C가 나온다라는 말은 A하고 C의 교집합이 C라는 말은 얘들아 A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즉 이런 얘기야. A 안에 C가 들어가 있는 경우잖아. 그죠? 그럼 C의 원소가 A의 원소인 거야. 그죠? 맞죠? 그럼 A는 1, 마이너스 4를 해로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도 원소잖아. A의 원소기도 하잖아. 그죠? 좋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뜻이에요. 우린 얘부터 해결할까요? A는 이런 얘기야. A는 1, 마이너스 4를 뭐로 가진다? 원소로 가진다. 맞죠? 그러면은 이 관계식에다 x에 1,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럼 x에 1을 대입해볼까요?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볼까요? 이게 나와요.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되셨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는 교집합이 없다? 그럼 두 직선이 뭐 한다? 얘들아, 좀 줄 좀 진하게 할게요. 보이시나요? 얘하고요. 얘는요,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 관계에 있다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고요. 자, 미안하지만 이거 일반형으로 좀 일반형으로 표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네들이 2항하고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2항하고 6으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2분의 1X고요. 얘 2항 하면서 6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플러스 6분의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둘이 뭐 한다고요? 평행한대요. 그럼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평행하면 기울기 똑같아야 되잖아.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 맞죠? 그죠? 잠깐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4는요? 마이너스 2분의 8이잖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요.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8 나오는 거예요. 끝났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2번 보겠습니다. 네. 42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직선하고요,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AA 다시 더하기 BB 다시 C는 얼마라고요? 0입니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뜻이야. 이걸 만족할 때요, 수직일 때라는 말이 얘를 만족할 때 이런 뜻 맞죠? 얘를 만족할 때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기울기를 찾으려면 표준형을 뭐로 바꿔보면 돼?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돼. 일반형 바꿔보면 Y는 Y만 남기고요, X하고 상수항은 이항시켜. 그 다음에 Y의 개수로 나눠 BB-분의 마이너스 AA- X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B-분의 CC-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인데요. 그럼 우리는 BB-분의 AA-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미안하지만 얘 있죠? 얘를 조금 이항시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A-는 마이너스 BB-와 같은 거 맞죠? 양변을 다시 BB-로 나눠볼래요? 마이너스 BB-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B-분의 AA-는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이해되잖아요?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얘죠? 얘가 똑같잖아. 얘 얼마예요? 1이에요. 끝났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있죠? 요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맞죠? 그죠? 앞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도 앞서 다시 돌아가셔서요,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빈칸 메꾸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필수 8번은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점에서의 그 4분면 있죠? 제1사분면, 문제 보시면 아세요.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직선이 교차를 하긴 하는데 몇 사분면에서요? 1사분면에서 교차하도록 어떤 한 직선의 기울기를 또는 한 직선의 XY의 개수를 결정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어려울라나? 일단 아무튼 선생님이 풀어내는 패턴이 있죠. 한 5문제를 좀 다 풀어줄 텐데 그 5문제 패턴을 그대로 보시고요. 아마 익숙한 친구들은 내가 푸는 것만 5문제만 봐도 완전히 이해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알았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설명을,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조금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너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어떤 직선은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 3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세 직선의 기울기는 어디가 제일까요? 즉 Y축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더 커요. 알겠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오른쪽 끝이 있죠? 어떤 한 직선에서 왼쪽 오른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왼쪽보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으면 기울기는 뭐라고요? 양수예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양수 방향으로 커져요. 알았죠? 이해되셨죠? 즉 이런 얘기야,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렇게 네 개의 직선이 있어요. 알았죠?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왼쪽 따지지 마시고요 오른쪽 부분만 따지세요. 알았죠?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어떤 직선은 이렇게 지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요. 알았죠?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요. 또 다른 직선이 이 점을 항상 지나요. 알겠죠? 이 흰 직선 말고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글, 또 다른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납니다. 알겠죠? 항상 이 점을 지나긴 하는데, 이 흰 직선과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좀 빼자.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 점을 지나는 이 빨간 직선하고요. 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 빨간 직선 사이에 있는 직선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직선이 돼야 흰 직선하고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1사분면에서 만나요. 그죠? 근데 이 빨간 직선보다 기울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몇 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왜? 1, 2, 3, 4분면 맞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빨간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에 지나는 직선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 봐라. 우리 이 빨간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고요. 맞죠? 파란 직선들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빨간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는 커지죠.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면 기울기는 작아져요. 맞죠? 그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여기 개념이 잡히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조그맣게 좀 그려볼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직선은요, 요 점을 지난대요. 되셨나요? 요 점을 지나는데요. 그럼 이 점을 지나려면 이 직선하고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뭐로 만들었어요? 뭐하고 뭘 연결했어요? 먼저 결정된 흰색 직선하고 만나는 Y절편하고 만나는 흰색 직선의 X절편하고 만나는 직선 두 개를 찾았죠. 빨간색으로요. 그죠? 요 사이를 지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되셨나요? 그러면 무조건 몇 사분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축은 4분면에 안 포함되죠.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값은 빠져야 됩니다. 알았죠? 즉,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같으면 안 되고요. 또 이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커져야 돼요. 당연히 같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여차저차 해봤더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5가 나왔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알았죠?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요? 5보다는 작고요. 기울기를 뭐보다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하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두 직선이 몇 사분면에서요?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지. 자, 봅시다. 먼저 이 이 그래프부터 조그맣게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려나?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얘는 직선을 그릴 건데요. 뭐 느낌상 알겠지만 X절편하고 Y절편만 알면 돼요. 알겠죠?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Y값에 0을 대입해. 그럼 Y가 사라지죠. 맞죠? Y가 사라졌다고 치면 2x-4가 0이니까 X는 얼마? 2. X절편은 2고요. Y절편은요? Y절편은 얼마일까요?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X가 사라지니까 Y-4가 0이야. 그래서 Y는 4. 여기가 4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있죠? 요 직선하고요. 다음에 이 새끼 있죠? 이 새끼와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새끼 형태를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이 새끼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m이란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맞죠? m이란 어떤 특정한 상수, 얼마인지 모르는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형태를 가보니까 마이너스 y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1로 만들어질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m으로 묶어내면
x-3 더하기 1꼴로 유지가 돼요. 근데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요거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요, 요 직선은요, 기울기가 얼마고요? 기울기가 m이고요.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다? 3,1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잘 봐.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맞죠? 3 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1, 맞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몇 컴마 몇을 지나고요? 3,1을 지나고요. 대충 여기가 3, 여기쯤 1 잡아요. 요 점을 지나면서요, 그죠? 이 흰 직선과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자, 이 점하고 3,1을 지나는 이 직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요 3,1을 지나는 이 직선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이런 직선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런 직선들이면, 그죠? 그럼 1,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좀 지울게요. 자, 보세요. 그럼 정리를 보면 얘기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림을 그리고 봤더니 이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색깔로 좀 보랍시다. 자, 여기 빨간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고요, 그죠? 여기 있는 파란색 이 새끼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돼요. 말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요? 0,4를 지나는 기울기, 맞죠? 즉 이 점을 지나는 이 파란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져야 되는 건데, 딴 거 필요 없고 우린 기울기만 필요한 거 맞죠? 기울기가 m이니까, 그죠? 자, 기울기는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맞죠? 맞아요? 그럼 0,4 하고요, 우리가 찾은 몇 컴마면 3,1을 지나는 기울기를 찾아보는 거야. 자, 여기서 있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요, x 증가량 3분의, 맞죠? y 증가량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즉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인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럼 두 번째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두 번째요, 몇 컴마 몇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 몇 컴마 몇이에요? 2,0 하고요, 그 다음에 3,1을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 증가량 얼마인데요? 1 증가할 때 y 증가량 1, 맞죠? 1입니다.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요? 1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네요. 그 따라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가 돼요? 1과 마이너스 1, 맞죠? 제곱해하면요, 답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요런 패턴으로 구하시면 돼요. 뭐 5문제 다 푸는 거 시간 아까운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푸는 패턴 다 똑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요. 46번 있죠? 46번을 한번, 4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번 봅시다. 자, 45번 보면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 문제를 한번 보세요. 똑같죠? 그죠? 자, 그림을 좀 그려서 볼 텐데, 일단 이 직선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은요, 뭐 볼 것도 없어. Y절편 2, X절편 1이에요. 그죠? 네. Y절편 2, X절편 1인 이런 직선이야. 여기가 2, 여기가 1인 이런 직선입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요, 이 새끼는요, 정리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요, 어떻게 돼요? 얘 이항시키면 되겠죠? Y는 m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m으로 묶을 거야. 자,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요,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몇 컴마면서 지나요? 2,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에요. 자, 다시 한번 2,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인 걸 조심하시고요. 그럼 2 여기쯤, 1은 여기쯤이라고 잡아요. 이거 너무 멀다. 자, 여기 점을 지나면서, 자, 색깔로 구분합시다. 여기 있는 이 빨간 점을 지나면서 흰 직선과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끼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우고요. 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자, 얘를 첫 번째 상황. 잘 보세요. 몇 컴마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예요. 1,0하고 2,1이죠. 1,0 하고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찾은 거, 얘, 아까 걔는 지웠네.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m이 아니죠? 마이너스 m이고요.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요? 2,1을 지나는 거예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m인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요, x증가량 얼마인데요? 1, y증가량 얼마인데? 1이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 1,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요. 두 번째, 몇 컴마 몇 하고요? 2,0 하고요. 아니죠? 0,2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2,1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예요? x증가량 얼마예요? 얼마 늘었어요? 2, 그죠? y증가량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되셨죠? 그럼 됐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얘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죠? 또 얘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1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그 기울기가 미안하지만 m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이너스 m이라고요. 되셨나요? 요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따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양변의 음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답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부동호만 바뀌니까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그럼 거기서 m의 값의 범위는 얘가 답이에요. 되셨죠? 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울기가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m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되셨죠? 웬만하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알았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